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월 11일 주식 시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월요일이었는데요. 개인들이 또다시 주식 시장에서 큰 폭의 무려 4조 9천억에 이르는 순매수를 또 보여주었죠. 기관이 4조 9천억을 매도했고 외국인이 2,400억을 순매수를 했는데 오늘 장의 특징은 아주 고가에 출발을 해서 불과 1시간 한 15분, 10시 15분에 무려 3,266까지 114포인트 큰 폭으로 올랐다가 개인들의 매수세가 활발하게 유입되는 와중에 주가가 마이너스 55포인트까지 또 순식간에 공포 분위기로 몰아넣고 다시 또 주가를 반전시키는, 상승으로 반전시키는 그런 상황이었죠. 물론 종가는 마이너스 3.7포인트 선 3148을 지켜내는 선에서 마감이 됐는데요. 오늘 물론 그동안 상승한 거에 비해서는 하루 정도 쉬어갈 수도 있는 그런 장세이지만 아침에 이렇게 개인들이 급작스럽게 그 100포인트 넘는 장세로 띄웠다가 또 55포인트로 그야말로 온탕과 냉탕을 왔다 갔다 하는 상당히 급격한 변화를 보였거든요. 오늘 그래서 이 장세에서 오늘 이렇게 주가를 끌어올렸던 이유는 무엇이고 또 하락으로 되돌렸나? 하락으로 간 이유는 주가가 많이 올랐으니까 충분히 기관이나 외국인 또 매도로 돌변해서 주가를 하락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하락도 어느 정도 뭐 예견을 했던 거기 때문에 큰 뭐 의외의 상황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없겠죠. 최근에 워낙 주가가 가파르게 상승만으로 일반을 했는데 문제는 오늘 그렇게 주가가 많이 올랐음에도 장 시작하면서 114포인트까지 올랐던 원인이 무엇이었는가? 그리고 또 이거를 끌어내렸던 원인. 그럼 이렇게 급반등하는 장세에서 우리 개인들은 어떠한 그 전략을 펴야 되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오늘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장세가 워낙 그 종합주가지수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요. 그 다음에 시중에 많이 풀린 유동성을 중심으로 해서 대형주들이 우리 일반인의 보통 상상을 뛰어넘는 그런 장세이기 때문에 여기서 한두 종목, 어떤 종목을 추천하고 거론을 한다는 게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시황의 주제를 개인과 기관, 애국인, 그 처절한 전투, 과연 최종 승자는 그리고 과연 우리 일반 개인 투자자들은 어느 편에 서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다소 드라마틱하게 한번 주제로 다뤄보고자 합니다. 물론 오늘 그 상승의 원동력을 제공했던 것은 간단히 꼽아보자면 대통령의 연두 그 신년사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 삼성전자라든가 현대차 이런 것들이 실적 호전과 함께 삼성전자는 인텔 또는 현대차는 애플의 그 자율주행차와 협업을 하느냐 이런 문제 때문에 상당히 기대감을 갖게 했죠. 그리고 또 셀트리온이 식약처에서 셀트리온 치료제에 대한 긴급 조건부 임상 허가를 한번 검토하기로 했다. 이런 보도들 때문에 바이오주들이 전체적으로 약세임에도 불구하고 셀트리온 주가가 강하게 반등하는 것이 투자 심리를 많이 부추겼고요. 오늘 무엇보다도 지난 연말에 증시 주변 자금이 특히 부동산의 대기성 자금들이 철저하게 지금 그 외국에서도 마찬가지고 한국의 부동산에
철저한 통제가 증권시장의 그 유동성을 공급하는 원인이다 이렇게 많이 분류가 돼 있죠. 이거에 따라서 뭐 일부 큰 손들의 부동산 자금들이 증시로 유입이 되고 있다. 그래서 그것이 개인들의 급한 매수세를 부추긴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사실 장이 시작하면서 급작스럽게 100포인트까지 올라가게 된 근본 가장 큰 원인은 공매도에 대한 그 국회에서의 공론화가 공식적으로 거론됐다고 하는 것이 큰 영향을 미쳤죠. 지금까지는 작년 3월 15일부터 코로나로 인한 그 경기라든가 그 주식시장의 침체를 막기 위해서 6개월 단위로 두 번에 걸쳐 연장을 했었는데요. 이게 3월 15일 날 만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 다시 또 주가도 3,000포인트대로 도달해서 일부에서 개인들이 청와대에 그 공매도를 추가로 연기하자 또는 아예 한국 주식시장에서는 공매도를 폐지하자는 이런 그 청원의 글이 많이 올라오는데 모 국회의원께서 그 이거를 개인들이 그 운신의 폭을 넓혀주기 위해서 1월 중에 연기라든가 폐지 이런 것들을 공식화해야 된다는 이런 발의를 함으로써 개인들의 그 급작스러운 매수세를 부추겼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개인 투자자들을 배려하기 위한 좋은 그 배려인 것만은 사실이지만 이게 자칫 잘못하면 지금 일부에서는 주가도 많이 올라 있고 이제 공매도는 연기하기는 좀 힘들지 않냐는 이런 의견들이 많은 와중에 이걸 다시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거론해서 혹시라도 희망 고문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상당히 그 개인들이 또 그거를 또 믿고 매수를 많이 했다가 나중에 불가피하게 두 번 이상의 연기는 불가능하다는가 이렇게 연기가 안 되는 쪽으로 갔을 때 그 실망감 이런 것들은 좀 신중하게 고려될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하락이 이렇게 급작스럽게 상승하던 그 원인은 대표적으로는 많이 올랐다는 거겠죠. 그리고 특히 비트코인이 4천만 원대에서 급락을 했다는 이런 이야기도 증시에 많이 오르면 떨어진다고 하는 일반 그 투자자들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그런 영향이 되지 않았는가 생각이 되고요. 미국 시장에서 또 마찬가지로 미국 또 트럼프 대통령의 그 탄핵 이런 것들도 거론되고 정치적으로 그 미국 시장이 조금 불안에 휩싸일 수 있다. 이런 이야기요. 그다음에 1월 말에 미국의 FOMC에서 금리 인상 또 가능성들까지 또 거론이 되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물론 증시의 그 지수 자체도 많이 올라 있고 여러모로 불안한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과연 시장의 흐름을 어떻게 읽고 개인들이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해야 될지를 제가 몇몇 그 종목들의 흐름을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증권시장이 지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100포인트 정도나 뭐 그 이상 하락을 한다고 그래도 결코 이상한 상황은 아닌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이 고점에서도 매수를 서두르는 그런 이유라고 할 것 같으면은 무엇보다도 증시의 볼륨이 상당히 커졌다고 하는 것을 들 수 있겠죠. 특히 오늘 우리가 삼성전자 한 종목만 놓고 봐도 삼성전자가 오늘 아침에 9만 원 정도 1.3포인트에 출발을 했으면 뭐 자연스러운 출발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장중에 아까도 뭐 공매도의 그 금지나 또는 연기 이런 것들이 국회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거론이 되면서 9%까지 96,800원까지 상승하는 그런 저력을 보여주었는데요.
이때만 해도 오늘 바로 10만 원을 찍는 게 아닌가 하는 장중에 엄청난 그 기대감들이 나오면서 일거에 매수에 가담을 했고, 그다음에 또 제일 중요한 건 오늘 이 삼성전자 한 종목만 하더라도 그 기관이나 외국인의 매도 비중이 엄청나게 컸다고 하는 종목이요. 개인들이 무려 삼성전자를 오늘 1,800만 주를 매수를 했거든요. 외국인이 금요일 날 700만 주 매수했던 거를 오늘 또 순매도로 전환을 했고, 기관은 1,300만 주, 또 프로그램이라든가 기타 그 금융 투자라든가 투신의 물량까지 전부 다 합하게 되면 개인을 제외하고는 오늘 무려 3천만 주의 매물이 쏟아진 그런 양상이었죠. 그럼에도 특이한 것은 이 삼성전자가 시초가의 그 1% 차분한 상승을 보였지만 그 지수가 50포인트까지 떨어지는 와중에도 한 번도 마이너스를 기록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상당히 놀라운 그런 현상으로 볼 수가 있죠. 물론 뭐 여타 다른 대형주들 대표적으로 오늘 또 현대차를 우리가 들 수가 있죠. 현대차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높았었는데요. 개인들이 120만 주를 매수하고 외국인이 54만 주, 그 다음에 기관은 58만 주, 또 기타 다른 기관이라든가 프로그램 이거를 생각을 해보면은 한 250만 주의 매물이 쏟아지는 그런 양상이었고, 지금 삼성전자의 차트를 볼 것 같으면은 오늘 이 여러 차례 바닥에서 많이 올라오고 그 장대 최고가의 무렵에서 장대 양봉이 이렇게 출현하는 것, 이것은 일단 매도에 대한 압력도 상당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서도 끌어올리기 때문에 주가가 여기서 조금만 약간의 그 악재성 재료만 나와도 주가가 장대 양봉으로 장대 음봉으로 바뀔 수 있는 그런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윗꼬리를 길게 남기고 밑에 꼬리를 남기지 않으면서 주가가 강하게 마무리되었다고 하는 것이 향후 삼성전자에 대한 일반인들의 기대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오늘 물론 그 현대차도 그 애플과의 그 협업 그런 것들이 그 좀 호재로 작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현대자동차도 그 공시를 통해서 앞으로 1개월 후에 공식적인 그 결정 사항을 발표하겠다 하면서 기대감을 많이 갖게 해놨죠. 그래서 오늘 그 우량주에 대한 일반인들의 그 편중된 매매 현상을 많이 볼 수가 있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올랐음에도 당연히 조정에 대비하고 일단 추가로 주가가 더 간다 하더라도 현금화하고자 하는 욕구들이 강함에도 불구하고 이 고점에서 쉽게 매수세들이 유입되는 가장 큰 이유를 꼽으라고 한다면 장이 지금 최근 장세가 기존의 우리 상승 패턴의 흐름보다는 예상 외의 흐름을 많이 보여줬다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들 수 있겠죠. 왜냐면은 지금 시가총액이 작년 연말에 가까스로 2천조 거래소 시황의 그 비중으로 볼 때 그 거래소의 전체 비중을 합해도 미국의 애플 한 종목이 2,400조가 되는데요. 거기에도 지금 미치지 못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 증시가 얼마만큼 저평가되어 있느냐 하는 것들도 최근에 그 흐름을 여실히 반영을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주가 지수가 이제 3,000포인트대가 되다 보니까 그 한국 증시의 규모가 하루 다르게 성장을 하고 있다고 하는 점, 무려 1월 초보다도 지금 시가총액이 거래소에서만도 2,230조에 이르는 그런 상황이 됐죠. 이런 조사를 조금 간다고 그러면 그런 대로 애플의 시가총액은 따라잡으면서 뭐 그것도 뭐 크게 그 체면 유지를 한다든가 그렇게 볼 수는 없겠지만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게 증시의 거래대금이라든가 거래량 이런 것들이 과거의 규모보다는 어마어마하게 커졌다는 데 있습니다. 실례로 거래 대금만 해도 보통 27조, 25조에서 27조 연말에 이것도 상당히 규모가 큰 보통 20조도 채 안 됐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지난 1월 8일 날 금요일 날 40조가 도달을 하고 오늘은 무려 44조. 이 큰 역할을 한 게 삼성전자였죠. 삼성전자 한 종목만 해도 오늘 거래량 최고를 기록한 그런 상황이고요. 삼성전자가 무려 8,900만 주. 지금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매물도 많이 쏟아지지만 이렇게 오른 와중에도 이 매수세들이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지금 최근의 장세가 우리 일반인들이 상승하지 못한,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이런 방향으로 상승이 전개됐던 만큼 과연 우리가 3,200포인트 여기가 뭐 절대로 천정이 아닐 거다라는 이런 기대감들, 또 일부 그 증시 전문가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지수는 아무 의미가 없고 일단 종목의 시세가 언제까지 갈 것인지 이런 것들을 한번 종목에 치중을 하자는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영향을 미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장세의 우리 바람직한 전략은 조정에 대비하면서도 한편으론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예상외로 또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 흐름에도 편승을 하자는 그런 걸로 매매 테크닉보다 무엇보다도 최근에 매매 패턴이 일단 우량주를 사서 모으는 그런 전략으로 바뀌었다고 하는 것도 시장을 좀 강하게 만드는 그런 원인인 것 같고요. 오늘 장중에 100포인트 갔다 마이너스 50포인트도 갔다가 종가에 마이너스 3포인트 선에서 마감을 했다고 하는 것도 또 다른 강세장을 예고하는, 물론 지금 증시의 지수도 많이 올라와 있고 상대적으로 미국 증시처럼 이제 우리도 3,000포인트대가 되다 보니까 하루에 100포인트 하락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이튿날 또 그거를 충분히 극복하고 또 100포인트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급등과 급락이 이제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그런 장세라고 하는 거를 잘 염두에 두시고요. 앞으로라도 만약 조정이 오더라도 이 종목을 들고 견딜 수 있는 주식이 무엇이냐, 그리고 증시 주변 자금이 지속적으로 유입되는가 이 여부, 또 개인들의 매매 패턴의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예의주시하면서 우량주 쪽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는 것이 더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월요일 급등락이 반복된 이런 장세에 대해서 바람직한 매매 전략이 무엇인지 전반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황 마치겠습니다.